은퇴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루가 길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취미를 꼽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연결되고 뇌를 계속 사용하는 활동이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좋은 취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약해지는 것은 근육과 심폐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부담은 줄이면서도 다리 근육과 심장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면 우울감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몸보다 마음의 고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움직이는 것만으로 삶의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길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훈련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뇌는 계속 정보를 해석하고 상상하며 움직입니다. 특히 소설은 감정을 자극하고 역사책은 사고력을 넓혀주며 에세이는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하루에 단 몇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은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책을 읽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읽는 것입니다. 억지로 공부하듯 읽는 책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한 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뜨개질과 공예 활동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뇌 활동도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이나 간단한 공예 활동은 은퇴 후 매우 좋은 취미로 평가받습니다. 실을 한 코 한 코 엮고 작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손끝을 움직이는 행동은 뇌신경을 자극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직접 만든 목도리나 소품을 가족에게 선물하는 기쁨도 큽니다. 돈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텃밭 가꾸기입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은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텃밭 가꾸기를 추천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상추를 키우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은 사람에게 기다림과 희망을 가르쳐줍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확인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시간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벼운 삽질이나 물주기 같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도 줍니다.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안정되는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은 단순히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의 반복 때문에 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작은 꽃 하나, 하늘 색깔 하나도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은 주변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집중력과 감성이 살아납니다.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보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찾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리 취미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두뇌 활동입니다. 재료를 고르고 순서를 생각하고 맛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식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며 식탁을 차리는 행동은 삶의 의욕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7번째는 걷기와 공원 산책입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며 걷는 행동은 우울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특히 공원 산책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잃으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조금만 더 움직일 거리라는 말입니다. 걷기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가장 쉬운 건강 습관입니다. 8번째는 글쓰기와 SNS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스마트폰과 SNS를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올리는 습관은 사고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사진과 함께 일상을 기록하면 기억도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사회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는 여행의 힘입니다. 여행은 몸보다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낯선 장소를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바다, 작은 시골 마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골목길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풍경을 볼 때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설렘은 꼭 필요합니다. 여행은 나이를 잊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끝으로 10번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노래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행동은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듭니다. 또한 크게 숨을 쉬며 노래를 부르면 폐활량과 호흡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노래는 감정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따라 부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래를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잘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의 삶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삶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취미 중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10가지 중에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결심을 갖게 하는 게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